안녕하세요. 저는 Yes English를 이끌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공부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통신사를 다녀보기도 하고 배구단에서 통역사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나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많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른 걸 알려줘야 이 비디오를 찍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참 많은 고민을 하시죠?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왜 영어를 잘 해야 되는가? 라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다 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참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항상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냐? 그거를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여행 갈 때 너무 불편해. 아니면 나 승진해야 되는데. 아니면 토익이 필요해.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근데 대충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아닐 수가 있겠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것인데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 뭔가 특수한 실력이나 특수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어를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를 매우 잘하거든요. 아니,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나 영어 외국인만 너무 불편한데 왜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여러분들 옛날에 다 수능을 치러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보셨던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은 꽤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그 지문을 이해하고 정답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은 떨어졌을지언정 상당히 고급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회화로 연결되지 않을지언정 회화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초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같은 경우는 70%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없고 사회에서 뒤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은 인풋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전달하는 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아웃풋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이론 들으면 여러분들은 듣기, 읽기만 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러분들이 회화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는데 뭔가 지금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회화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바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강사가 돼가지고 회화를 공부하는 동기부여를 왜 해주지 못하냐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회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다 각자 다르거든요. 강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파악을 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영어적으로 집중을 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그 동기부여에 따라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 목표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있고 그런 교재가 있고 그럴 수 있는 노력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영어를 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업무적인 표현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강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번역기를 간단하게 돌리시면은 웬만한 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게는 수만 원, 크게는 수십만 원을 영어 공부하는 데 쓴다? 그럼 엄청나게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당황스럽게 되고, 당황스러움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어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내가 회화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인드 편입니다. 마인드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 통역사를 준비한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통역사란 직업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의 장벽을 없애주는 역할이 바로 통역사죠. 근데 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통역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통역사가 돼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늘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한정적인 영어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어느 정도 리스트를 정해서 그 리스트를 정한다면 그거에 맞는 영어를 한번 바꿔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접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영어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말로 많이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리된 문장을 한번 영어로 사전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많이 바꿔보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알려드릴 마인드셋,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다들 단어장 하나쯤은 있으시죠? 수능 때 봤던 단어장, 토익용 단어장, 회화에서 쓸 수 있는 단어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어를 외우면 영어가 된다? 틀린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공부할 때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모르게 되면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건 한국말이나 같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회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외웠다면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예문을 많이 찾아보고 나만의 예문을 많이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문을 통해서 최소 3번 이상은 써야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단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새롭게 배운 그 표현이나 단어를 항상 접목시키고 작문을 많이 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회화로 접목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꼭 일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SNS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셔야 되고요. 저는 옛날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대부분 영어로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영어 공부법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쉐로잉 같은데, 그 쉐로잉 같은 경우는 우선 발음이나 아니면 원어민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말 강화할 수 있는 데는 정말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컨텐츠가 대부분 미드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쓰는 영상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는 있고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대의 단점은 결국에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난이도가 초급자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내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쉐로잉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원하는 얘기는 거기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 표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case the join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둑이나 해커가 내가 침입하고자 하는 정보를 아니면 장소를 사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방문하는 행위를 얘기를 할 때 case the join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들을 것이며 얼마나 내가 사용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많이 쓸 일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셋에서 모든 영어 공법이 탄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할 기회가 없다고 많이 좀 속상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화를 공부라는 게 그냥 너무 좀 어렵고 두렵기만 한 존재니까 간절하면은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제가 다 손으로 썼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영어로 써놓고 뒤에는 글씨가 좀 개발세발이라서 좀 쪽팔리긴 한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거를 항상 하루에 300장 이상 학창 시절 때 좀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왕복이 한 1시간, 1시간은 좀 편도고 한 3시간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영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출퇴근할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혼자 통역하는 연습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잡을 수 있는 공부법은 무엇이냐? 바로 영어 일기인데요. 이 채널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많은 걸 다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영어 일기를 통해서 많이 영어를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영어 일기의 장점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본인의 생각 정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영어 공부하는데 무슨 생각 정리가 그런 게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잣말 많이 안 하시죠? 당연히 저도 많이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A와 B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A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B는 좀 심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30초 아니면 1분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문장은 대화 시에도 한두 문장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말을 많이 오래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말을 오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는 거 참 싫으시죠?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접속부사 이런 용어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많이 질려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용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면은 문법 공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문법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다 관계대명사에 뭘 넣고 이런 부분을 물론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배우는 게 문법 공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후에나 이랬어야 됐는데 이러면도 틀림없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법 공부를 반드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방향성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제가 댓글로 제 메일을 좀 달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국말로 남겨주시든 영어로 남겨주시든 전 괜찮아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방송 자료를 활용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저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